파국은 면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두 사람 이름 나왔잖아요. 김경률, 김건희. 두 사람 얘기 나왔습니다. 바로 그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동아일보 사면 오늘 지적합니다. 대통령실에서는 봉합에 시간 걸린다. 하지만 숙제는 못 풀었다. 문제를 아직 풀지는 못했다. 김건희 여사 그리고 공천의 불씨. 공천의 불씨라는 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김경률이거든요. 두 사람 문제는 아직 풀지 못했다. 바로 그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지금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얘기도 들어보니까요. 어제 그 갈등이 사실상 봉합됐다고는 하지만 어떤 것을 기폭제로 갈등이 봉합됐느냐를 묻는다면 사실은 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철회하는 것으로 두 사람이 합의를 본 것이냐, 그래서 갈등이 봉합됐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. 과연 오늘 오전 백브리핑에서도 결국에는 사과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내놓지 못한 만큼 이 문제를 아직 살아있는 카드로 놓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는 결국에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작동될 수도 있다.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갈등이 2차적으로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. 이런 얘기도 지금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에 더해서 여권에서는 갈등의 2라운드가 공천 파워게임이 될 수 있다.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건데요. 두 사람 모두 총선을 이겨야 한다는 공동 운명체다. 이거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 모두 주장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공천 문제를 놓고 들어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힘 내부 초선 이상, 초선 일부와 중진들, 의원들의 공천 문제를 과연 물갈이의 대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또 한 번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. 아직 그 사무총장 장동혁 의원 외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서포트하는 당내 그 원내 인사가 없다는 점, 그 부분도 한 위원장이 세력화하는 데 아직 뭐 제대로 입지를 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.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자, 이겁니다. 자, 이제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아직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이 문제 틀리면 뭐 한동훈 학생이든 윤석열 학생이든 이거 이제 상당히 어렵거든요. 게다가 언제 풀 건지 더 중요한 건 누가 풀 건지, 누가 이 문제를 먼저 나서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지, 누가 언론에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해야 풀리는지. 자, 이 문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그동안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.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런 입장 보여왔습니다. 이 사건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대의 친분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만드는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적 공작입니다.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무리 이야기를 했던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하고 공모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. 자, 이거는 몰카 함정이다. 아주 단호했습니다.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 눈높이를 강조해 왔었습니다.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실까요? 그 이슈에 관한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위원장님, 그 대응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는데 갈등들이 좀 있나요?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.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TV조선 취재 결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어디다가? 당에다가.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이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에 메시지를 전한 시점, 여당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사과 요구가 나오던 지난주 무렵이다.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. 김 여사는 제 불찰로 일이 커져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,000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. 다만 사과를 할 경우에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,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대선 당시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더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대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당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하면 따르겠다,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자, 사과를 해서 해결된다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사과하고 싶다. 자, 아까도 잠깐 분석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를 풀어야 돼. 직접 김건희 여사가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나요? 어떻게 보십니까?
아니 사과를 지금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문제의 전말이 어떻게 되느냐는 걸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. 예. 그래서 그 전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있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는 것이고, 그렇지 않고 정말 김건희 여사는 그 함정에 빠진 거 외에는 본인의 귀책 사유,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별로 없다.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는 그냥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죠. 예. 굳이 사과할 필요까지도 없고. 그런데 자, 자꾸 이제 함정 얘기를 하는데 뭐 몰카 함정 뭐 충분히 그것도 저 인정하고요.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점에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. 이게 몰카 공작이라는 거. 그렇죠. 다만 그 공작에 빠진 거잖아요. 지금 저 김건희 여사가. 예. 그럼 빠진 사람은 전혀 책임이 없느냐? 음. 이걸 지금 국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이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그 부분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여론이 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. 예.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꾸 뭐 학력 위조 논란에 관한 이제 본인의 사과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하는데, 그때는 뭔가 이 사과가 진정성 문제도 뭐 이제 그 의심을 샀고, 그다음에 뭔가 그 사과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불충분했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, 자꾸 이런 의심을 받게 된 것이고, 이거는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한다면, 그러니까 그때의 장면이 어떤 것이었다,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명품 파우치백을 어떻게 했다. 그럼 뭐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무슨 창고에 보관돼 있다 얘기하는데, 창고 보관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다, 뭐 이런 것까지를 명확하게 만약에 그 해명을 한다면, 저는 뭐 그게 무슨 다른 후폭풍, 이제 민주당이야 어차피 뭐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정치 공세를 할 공세를 할 것이고, 거지만. 이제 무당층이나 뭐 이런 쪽에서 과연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놓고서 저는 뭐 더 뭐 그 사과를 해라, 아니면 더 뭐가 문제가 있다, 뭐 사실 그런 문제의식이 없도록 사과를 하면 저는 끝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, 예. 지금 김건희 여사의 저 의지,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요. 아마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 출발점 상에서 이제 당과 용산 대통령실이 협의를 하지 않을까, 이렇게 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사람은 김경률 비대위원입니다. 공천이 뭐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사퇴를 시켜야 된다,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. 김경률 비대위원을. 하지만 김경률은 한동훈 위원장의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합니다.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영입을 했고 뭐 마포올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내려라?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텐데? 라는 부분이에요. 자, 한동훈 위원장 얘기부터 그동안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. 김경률 비대위원의 뭐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관련한 언급은 없으셨나요? 그런 얘기 서로 없었고요. 뭐 그런 얘기를 서로 만나서 대통령님 뵙고 하진 않죠, 서로. 그러니까 저희는 뭐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. 또 결국 정치는 민생 아니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요. 김경률 비대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대요. 어떤 내용입니까? 이게 그 마리 앙뚜아네트 때 본인이 비유했다, 이 부분이 지금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, 본인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때 비유한 게 아니다, 이런 취지의 해명 글을 올린 겁니다. 그러면서 감정선이 건드려졌을 때 이성의 문은 닫힌다,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, 그 거시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일례로 앙뚜아네트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, 앙뚜아네트 사치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대비해서 비유를 한 것은 아니다, 이런 취지의 해명이었는데요. 다만 이 글을 그 올린 직후에 다시 삭제를 하면서 대체 김경률 비대위원의 의중이 무엇이냐,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지금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저녁에 한 언론이 그 김경률 비대위원과 통화를 했는데요. 이 통화에서 사퇴할 뜻이 없다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고요. 이 수수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의사표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, 이 취지도 밝혔습니다. 자, 물론 이제 사퇴와 관련해서는 뭐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사과는 했어요. 특히 이제 TK 의원들에 대한 뭐 발언은 공식적 석상에서도 했어요. 자, 김경률 의원, 지금 만약에 뭐 바로 질문 드리죠. 지금 김경률을 죄송합니다. 김경률을 내치면 영입해서
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그동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이재명 비판 목소리 높였던 사람 저쪽에 있던 분을 여기로 영입했는데 여기서 조금 쓴소리 한다고 내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? 라는 질문도 나와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당을 통솔해 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리더십이 거의 끝장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 서천의 굴욕의 완결판이 돼버리는 겁니다. 지금 비대위원장이 힘을 가지고 공천의 어떤 영역을 쭉 지휘해가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대통령의 이 요구 또는 대통령실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사과도 안 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더해진다면 예. 완벽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굴욕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아마 오늘 저 국회에서의 기자 간담회 같은 경우에서도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상당한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건데 이 압박감을 이겨낸다면 그나마 지도성을 가지는데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알겠습니다.